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4페이지 소득세 총선. 자, 우리는 부동산 세제의 국세, 양도소득세 핵심이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일반론. 자, 뭐 총설 나오는 사람 이건 다시 말하면 소득세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양도세를 한번 뽑아보자 그 말이야. 왜 일반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소득세라는 세금은 아마 다른 세금보다 또 소득세는 아마 제일 많이 할 거. 왜? 소득에 내는 세금 안 그래? 자, 그러기 때문에 소득세 하면은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 자, 이러면은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인데 개인이다 그 말. 개인. 이걸 개인 대신에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는 법인세라고 하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네,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관련 세금은 출제 안 되니까 세금 이름만 들으면 돼요. 법인세.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반론이 지금 개인의 소득에 과세는 국세인데 소득세 좀 일반론을 깔기 위해서, 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요건이 어떻게 될까? 소득세 과세 요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첫째,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 자, 소득세라는 세금의 과세 대상, 소득세라는 세금의 계산의 기초공사, 세율. 요 네 가지를 과세 요건 그래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는 잠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왼쪽 상단에 와보시면, 자,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의제개인. 개인도 의제개인도 개인이니까서, 자, 당연히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의제개인이 있겠다. 참고입니다. 의제개인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기 없는 단체. 우리가 종중, 재단 등을 의제개인으로 단체인데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해서 만든 개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관심 없어. 우리 시험에, 일반적인 시험은 중요하지만 우리 부동산 세제 공부할 때는 개인이 중요하다 그 말. 개인. 근데 개인은 개인으로 끝내면 큰일 납니다. 개인은 거주자하고 비거주로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활하면서 또 뭐 접하면서 지금 소득세라는 세금에 개인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은 뭐 특히 뭐 살면서 뭐 아파트라면 좋은 데 살면은 뭐 주차 문제가 없잖아요. 빌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한두 사다 보면 주차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계약자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있잖아요. 그래? 자, 활용하잖아요. 그게 맞으니까는 거주자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지역, 그 부근에 산 사람들이 우선권을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주차하는데 돈증 금액을 내면. 그 거주자 아닙니까? 그럼 비거주자는 그 지역이 중에 살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워낙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주자, 비거주자는 그 집에 사냐사 그걸 따진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를 부여하려고 만든 범위예요. 뭐 세금의 의무.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 제한 납세물을 부여하려고. 그래서 자, 거주자에서는 의무에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거주자는 의무에 제한을 둔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무제한과 제한의 차이가 뭐냐? 거주자가 열심히 벌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버는데 어디서 버냐? 국내에서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벌 수도 있잖아요. 자, 비록 여기서 국내에서 벌 수도 있고 국에서 벌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든 국에서 벌든 번 소득에서는 다 세금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게 무제한 납세물로서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만 부과하고 국에는 부과하지 않겠다. 의무에 제한을 두겠다. 그 말이. 그러면요, 제가 이런 말 하지만은, 자,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가 있는데 국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가 되는데, 그런데 비거주자 거주자에서는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의 구분 때문에 거주를 구분하는데, 그런데 그 판정을 언급 안 하면은 사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거주자 판정, 비거주 판정에 대한 법률로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거주자라 하면 국내 어드레스, 주소,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6개월 아닙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더라. 요 183일도 세계 국제화 시대에 맞추려고 3년, 올해 3년째로 3년 전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러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 판정이지 법률의 규정은 언제 그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냐? 나온다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데, 그런데 쟤는 그럼 비거주자는 더 간단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하겠다. 자,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재 지금 우리 국내 주소 두고 산 사람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없이 외국에 산 사람, 외국인들 그래? 자,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주 비거주는요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을 할지라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비 박인비 LPG 선수들도 지금 해외에서 어제 그저도 우승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제일 많이 비거주가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거주 비거주 판정에 대해서 이슈가. 누구 때문이냐면 찬호박 때문에. 박찬호. 처음에 박찬호 LA다이스에 입단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 옮겨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 연봉들, 계약금 포함해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미국, 그랬을 때 국내에서 볼 하나 던지는데 3천만 원, 1,000만 원 막 그러고 오니까 우리 국내 세금 많이 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논란이 된 게 뭐냐면 박찬호를 거주로 볼 것이냐, 비거주로 볼 것이냐. 결론은 비거주로 판정을 했습니다.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로 판정했어요. 그래서